이번 시간에는 UI UX 자바스크립트 강좌 챕터 2의 1강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챕터 1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에서 조금 더 보충적이고 그리고 난이도 높은 예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저희가 실무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제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예제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강좌 내용은 조금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스텝 14 정도로 준비했고요. 최대한 이렇게 유익한 그런 강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무적인 부분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준비한 내용들은 자, 푸터 배너 인터랙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푸터 배너 인터랙션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UI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흐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해당하는 이런 연속적인 동작이 정지하게 되죠. 자, 이런 UI들은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두 번째 UI를 보게 되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여기서는 클릭했을 때 바뀌는 그런 UI가 되겠죠. 지금 이러한 UI들을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리는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푸터 배너 인터랙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클릭했을 때 영역에 따른 이런 연속적인 배너에 대한 흐름을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기본적인 저희가 푸터 배너를 만들기 위한 기본 스크립트 예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요건들을 지금처럼 이전 강좌와 동일하게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준비된 강좌에 대한 폴더 설명을 조금 드리면, 자, 먼저 베이직한 부분은 이 강좌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크마스크립트 6.0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실제 실행 예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텍스트 소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슷한 디자인 UI.txt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벤치마킹 사이트가 있는 거죠. 자, 요건들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베이직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요. 자, 보게 되면 베이직 언더바 어펜드 언더바 차일드 1번부터 3번까지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기본적인 이런 푸터 배너를 만들기 위한 기본 스크립트 예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 챕터 1과 챕터 2의 다른 점은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좀 높고요. 그리고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UI 위주로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건들 한번 보게 되면 CSS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요. 자, 안쪽에는 여러 가지의 그런 HTML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에 대해서 간단한 이런 스크립트 식을 작성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해당하는 이런 돔에 관련된 내용들이 편집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제 연속적인 배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돔에 관련된 편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요건들 한번 보게 되면 자, 스크립트식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자, 이전과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UI에 관련된 그런 CSS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돔에 관련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돔 컨트롤이라고 해서 새로운 돔을 만들어주고 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먼저 새로운 돔을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돔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CSS에서는 해당하는 HTML 엘리먼트를 뜻하기도 하고요. 해당 요건들 좀 보게 되면 제가 만약에 이제 AJAX라는 노드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AJAX라는 노드가 없죠. 해당 요건들 보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ajax라는 이런 돔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자, 돔을 생성할 때는 지금처럼 도큐먼트, 자, create element를 가지고 생성을 하거든요. create element라는 이런 메서드를 사용해서 생성을 하는데요. 여기 안에는 지금 생성되는 그런 HTML 태그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jax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속성을 배치할 수가 있죠. set attribute라는 기능으로요. 지금처럼 자, 클래스는 해당 요건에 대해서 ajax라고 배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ajax 데이터에 대해서 자, inner txt 기법을 써서 해당하는 텍스트를 좀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안쪽에 있는 기법들을 작성하면 여기서는 ajax라고 이렇게 작성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이렇게 ajax 과목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문을 저희가 직접 찍어 볼게요. console.log로 이렇게 찍어 보시면 자, 데이터를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찍어 보시게 되면 실제로 브라우저 상에서 봤을 때 지금 돔처럼 느껴져요. 해당 요건들이 돔처럼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ajax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ajax라는 데에 요건 이제 문자열을 출력한 거고요. 자, 여기서는 돔을 이렇게 출력한 거죠. 자, 돔을 출력하면 ajax에 대한 이런 돔이 생성이 되죠. 자, 돔이 생성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지금 화면에 붙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요건들을 좀 지정하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튜토리얼이라는 요건을 지정했어요. 자, 튜토리얼이라는 요건은 지금처럼 해당하는 지금 도큐먼트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자, 이렇게 튜토리얼이라는 요건을 지정했습니다. 안쪽에 이제 요건을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지금 UL이죠. UL 요건에 지금처럼 이렇게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배치할 때는 해당 요건에 대해서 튜토리얼 자, append child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돔에 관련된 변수가 기입이 되죠.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되면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돔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그러면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처럼 이게 ajax라는 데이터가 여기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크업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지금 출력된 그런 HTML 마크업을 보시면 자, 여기에는 ajax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만약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출력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배치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어요. 자, 안쪽에 있는 요건들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요건을 HTML이라는 요건을 한번 받아볼게요. 자, 지금처럼 해당하는 HTML 요건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HTML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자, 튜토리얼 예, first element child죠.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HTML이 지정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HTML 앞쪽에다가 배치할 수도 있어요. 예, 앞쪽에다가 배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요건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튜토리얼 자, 이게 insert before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메서드거든요. insert before라는 기능이 있어요. 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문법이 조금 어려운데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배치될 노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준이 되는 노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노드가 뒤에 배치가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거는 지금 생성할 노드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만드실 때 해당 기준이 ajax가 새롭게 배치가 될 거죠. 그 다음에 HTML 위에 배치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배치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해당 요건을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요건이 HTML 앞쪽에 지금 ajax가 배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요건은 insert before라는 기능으로 앞에 요건으로 배치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자, 노드를 삭제할 때는 지금처럼 튜토리얼 안쪽에
자, remove child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노드가 제거되는 요건에 대해서 작성이 되면 돼요. 그러면 HTML을 이렇게 제거하시게 되면, 자, 그러면 지금처럼 HTML이 제거가 됐죠. 이런 식으로 동적 이런 노드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게 되고요.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해당하는 요건에 대해서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기능들 중에 일단 저희가 이제 배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 append child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해당하는 노드가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지금 create 노드라고 할게요. 자, create 노드라는 데이터가 들어가죠. 이렇게 돼서 배치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지금처럼 insert before라는 기능은, 자, 배치가 되는데, 지금처럼 여기서는 요거는 추가되는 기능이죠. 그죠? DOM added가 되는 기능이에요. 요런 기능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OM added가 되는 기능이죠. DOM이 추가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처럼 insert before 기능이 되시면 여기서는 create 노드가 먼저 나오죠. create 노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exist 노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기존 노드가 여기 있는 거죠. 기존 노드 위에 생성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DOM removed예요. 그래서 DOM removed 이렇게 되는 기능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서 해당하는 이런 기존 노드를 제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remove child라고 하고요. 해당하는 기존에 있던 exist 노드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제거가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HTML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복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DOM을 이렇게 카피할 수도 있는데요. 카피하는 기능은 저희가 이제 클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론 노드거든요. 클론 노드라고 해서 해당 노드를 복제할 수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기능이 지금 제 여기서 있는 기능이 지금 exist 노드예요. 요 앞에 있는 기능을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불린 값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값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카피 하나 할게요. 자, 클론이라는 기능을 만들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처럼 기능을 이제 복제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능은 지금처럼 포트폴리오 아이디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도큐먼트 자, get element id 한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복제한 거예요. 포트폴리오라는 애를 이렇게 복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먼저 만들어 놓고 할게요. 여기서는 자, that 여기서는 포트폴리오 해놓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자,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포트폴리오 안쪽에 지금처럼 클론 노드란 거예요. 클론 노드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은 그냥 둘게요. 자, 클론 노드라는 내용을 그냥 만들었는데 기존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펄스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펄스라고 인정이 됐을 때 해당하는 요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안쪽에 있는 튜토리얼에 자, 튜토리얼에 붙이면 안 되죠. 컨테이너에 붙여야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선언 하나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도큐먼트 자, get element class name 이라고 지정해서요. 컨테이너 0번으로 지정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컨테이너에다가 붙여야겠죠.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에다가 지금처럼 클론이라는 요건을 append child 할게요. append child는 위에서 나왔던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자, 클론이라는 기능을 만드시면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코드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포트폴리오라는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처럼 복제를 한 거죠. 복제를 클론이라는 데이터로 했는데 이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create element랑 똑같아요. 이거는 메모리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노드고요. 이 노드를 지금 만들어졌던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지금처럼 append child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복제되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해당 요건이 지금 데이터가 완전히 다 복제가 안 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다가 불린 값으로 입력이 되는데, 자, 불린 값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펄스랑 똑같아요. 펄스랑 똑같고요. 자, 요건을 보시면 똑같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르값을 입력을 하시면, 자, 이렇게 추르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하시면, 자, 여기까지 포트폴리오가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복제해 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기능들, 일단은 자, 먼저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부터 있죠.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라는 건 먼저 생성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돔 크리에이트죠. 자, 이렇게 크리에이트라는 기능이 있고요. 해당하는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라는 기능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해당하는 태그 이름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돔이 추가되는 기능들, 그 다음에 돔이 제거되는 기능들, 돔이 카피되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한 이런 자바스크립트 메서드를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를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이번 예제로서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버튼을 통해서 뭔가 이제 동작이 되게 구현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자, 안쪽에 이제 스크립트식으로 뭔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안쪽에는 지금처럼 버튼 클릭으로 이미지를 불러오는 그런 코드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돼서 준비했고요. 자, 먼저 이제 해당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제작했습니다. 자, n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n 변수는 이제 지금 로딩이 되는 그런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개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요건에 대해서는 버튼 타입은 지금 어펜드란 버튼을 지금 제작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갤러리는 갤러리 컨테이너 의미를 이렇게 두고 있고요.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튼이 이제 마찬가지로, 자, 여기 버튼 태그죠. 그러니까 자, 클릭을 쓰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해당하는 그런 새로운 포토라는 이런 요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포토. 자, 포토에 대한 요건을 만들었고요. 자, 먼저 이제 도큐먼트에 대해서, 자,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를 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해당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img로 붙일게요. img. 자, img만 붙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죠. 자, 해당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n 변수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자, 그러면 포토에 대해서 만들어 주시면요. 그러면 set attribute 기능을 추가하는 거죠. 자, 이미지 경로를 한번 저희가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미지 경로를 보시게 되면 이미지 1, 2,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0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당 추가에 대한 기능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에 대한 그런 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안쪽에 기능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src라는 경로를 붙였고요. src는 이미지 경로가 되겠죠. 자, 이미지 경로가 되고요. 자, 안쪽에는 지금처럼 images 슬러시 주라고 붙였습니다. 더하기 여기처럼 n 플러스 1번 기능으로 붙였고요. 더하기 .jpg 기능으로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러면 jpg 경로로 지금처럼 n 플러스 1번 이미지 1번이죠.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자, 포토, 자, 안쪽에 속성을 추가해서요. 요번에는 alt 기능을 붙이는 걸로 할게요. alt 기능을 토대로 해서 지금처럼 주 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n 플러스 1번 기능으로 이렇게 붙이시면, 그러면은 이미지 경로가 이제 붙여져서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포토 경로를 이렇게 보시면, 자, 포토를 한번 이렇게 찍어 볼게요. 포토를 찍어 보시면,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요거는 이제 아직 지금 브라우저로 못 보고 있네요. 기능을 보시면, 자, 1, 2, 3번이 돼 있죠. 자, 여기서 이미지 1번은 맞고요. 2번이 돼 있는데, 자, 여기서는 증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이미지가 계속 불려와지겠죠. 자, 여기서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n을 증가시키는 걸로 할게요. n은 n 플러스 1번이다. 이런 기능을 적용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능을 적용했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순환될 때마다 하나씩 증가되니까 첫 번째는 1이고요. 두 번째는 2고, 세 번째는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여기선 4번이 되죠. 4번이 돼버리죠. 4번은 없잖아요. 그죠? 4는 경로상으로 지금 없다라고 나오죠. 그죠? 여기서는 자, while not found라고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요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조건식으로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렇게 걸어줄 수가 있죠. n에 대한 내용들은요, n은 만약에 지금처럼 3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개수가 3이에요. 토탈 개수가 3인데 3보다 작을 때는 0, 1, 2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2보다 작을 때죠. 2보다 작을 때 하게 되면 n은 이렇게 n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n은 다시 0번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해당 코드를 보시면 클릭했을 때 1번, 2번, 3번 다시 0번이 되니까 순환되는 그런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드식을 짜지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짜냐면 지금 코드식을 만드실 때 작성하시는 그런 방법은 n은 지금처럼 이렇게 짭니다. n 플러스 1번인데 여기서 나눔 연산자 3을 쓰는 거죠. 이렇게 쓰게 되면 처음에는 0이죠. 근데 이제 다음번에는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좀 볼게요. n이 계속 증가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자, n 플러스 1번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게 단위가 나오네요. 이 탭이 안 나오고, 그죠? 요게 다 찾아주는데 이게 구문을 찾아주네요. 이게 그러네요. 자,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n 플러스 1번 하고 나눔 연산자 3을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나눔 연산자 3을 처리하면 요건 n 플러스 1번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요건에 대해서는 자, 이게 n이 처음부터 이제 증가되죠. 그러면 이제 n에 대한 내용들은 0이 되고요. 처음에 1이 되겠죠. 하나가 증가했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구조를 짜시면 요게 복사해서 써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복사해 썼고요. 여기서는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 복제해서 사용을 할게요. 이게 탭 자체가 이렇게 걸려갖고 자,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증가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코드를 보시게 되면 자, 이게 2가 됐겠죠. 하나가 증가되게 되면 2가 되고요. 2가 돼요. 자, 이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여기서는 지금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를 저희가 해당하는 3으로 나눴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랬을 때는 지금 나머지가 1이 떨어지죠. 2를 3으로 나눴다고 하게 되면 그럼 2가 떨어지죠. 3을 만약에 나누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3에 대한 숫자가 만들어지지만 3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3에 대한 진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4가 되게 되면 다시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는 거죠. 순환이 돼서 만들어지면 그러면 5가 되죠. 5가 되면 여기서는 2가 되죠. 다시 자, 이렇게 3의 어떻게 보면 배수로 봤을 때 6이 되면 다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0, 1, 2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0, 1, 2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0, 1, 2. 그러면 지금처럼 나눔 연산자 3을 쓰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쓰게 되면 해당하는 이런 수에 대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요건들 다시 볼게요. 클릭하시면 1번, 2번, 3번 3번까지 떨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n 값이 2인 상태예요. 하나를 증가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0번, 1번, 2번 이렇게 되는데 이는 이제 아주 간단한 이런 수가 순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증가할 때 순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돼서 수가 증가가 됐고요.
해당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붙이면 되겠죠. 갤러리 요건에다가 지금처럼 append 실제 돔으로 만들어 줍니다. 실제 노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실제 노드로 지금처럼 포토라는 내용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여기서는 나중에 붙여도 되겠죠. 요건 어차피 n은 위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요,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해당 내용은 이미지를 붙였고요. 그 다음 이미지, 그 다음 이미지, 그 다음 이미지 다시 돌아가죠. 그 다음 이미지니까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돼서 이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공부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예제는 조금 더 응용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자, 버튼에 의해서 이미지가 순환되는 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능들을 베이직한 예제들을 좀 보시면, 자, 완성된 예제에서 자, append라는 기능을 누르면요, 지금 이 끝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사진 있죠. 앞에 있는 사진이 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prepend라는 기능을 누르시면, 그러면 지금처럼 끝에 있는 사진이 제일 앞으로 오는 그런 기능입니다. append라는 기능과 prepend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구현해 보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보시면 되시는데, 자, 그러면 해당 요건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3번에 대해서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내용들에서 세 번째 예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예제를 구현해 보면, 자, 이렇게 작성했고요. 자, 안쪽에 버튼들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버튼들을 이렇게 참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버튼으로 이렇게 참조가 되고요. 자, prepend btn, append btn, 갤러리 구조가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해당 요건에 대해서 지금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들어 보면, 그러면 prepend btn 자, 요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는 이제 그죠, 그대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지막 요건을 지정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 prepend라고 하게 되면, 자, prepend에 대한 요건은 네, 버튼을 볼게요. 자, 이거 완성본입니다. 완성본인데 prepend 버튼을 누르면, 그럼 뭐가 되냐면 끝에 있는 걸 앞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배치하는 거라서 일단은 끝에 있는 걸 선택을 할게요. 자, 여기서는 next child라는 걸 지정했습니다. 지정했고요. 갤러리에서 자, rest element child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요건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src라는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next child에서 지금처럼 get attribute 속성에서 지금 해당하는 src 경로를 따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alt 기능에서도 next child get attribute 라는 기능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alt 기능으로 이렇게 따줬죠. 다 따주게 되면 그러면 속성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갤러리는 해당하는 요건에 대해서 지금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 remove child로 next child를 제거합니다. 자, 이렇게 제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prepend btn에 대한 기능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prepend는 일단은 마지막에 제거가 되죠. 일단 정보는 가지고 있어요.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요건들 중에 우리가 제작을 하는 거죠. 자, new node라는 것을 제작해서 해당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자, document 자, create element로 제작을 합니다. create element 기능을 제작하는데 이번에 이제 img로 제작하겠죠. 자, 제거된 건 img입니다. 여기 있는 건 img 3장 중에서 주 3. jpg 파일이 제거가 된 거거든요. 제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new node에 대해서는 set attribute 기능으로 이렇게 지금 src
기능은 변수가 만들어 놓은 src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new node set attribute 기능에서 만들어 놓고요. 자, 만들어 놓으시고 alt 기능에 대해서 자, 이렇게 alt로 붙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동일한 기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요건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요건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첫 번째에 대해서 배치가 되는 거죠. 첫 번째에 대해서 배치가 되니까 insert before로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자, first child라고 기준을 만들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갤러리에 first element child 첫 번째 요건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갤러리 지금처럼 insert before 기능으로 해서 해당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 new node를 배치하는 거죠. 어디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생성될 HTML 구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준이 되는 그런 HTML 구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는 first child 이렇게 잡게 되면 그러면 만들어집니다. 자, 해당 요건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프리펜드 기능을 누르시면 여기에 있는 도마뱀 이미지가 앞으로 배치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사자 이미지, 그 다음에 누워있는 백호, 자, 다시 도마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로 HTML 구조를 여기 있는 이런 이미지 구조로서도 볼 수 있죠. 자, 3번이 앞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2번이 앞으로 오게 그렇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재배치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자, 기능을 복제해서 append btn 기능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었고요. 자, append btn은 지금 끝으로 보내는 거죠. 완성된 자료를 보시면 자, 여기서 append라고 하게 되면 도마뱀을 자, 여기 다시 백호를 끝으로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에 있는 구조를 끝으로 보내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먼저 first child를 구해요. 자, 복사 붙여넣기가 좋겠습니다. 자,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경로를 구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first child에 대해서 경로를 구해요. 여기서는 first child 일단 앞에 걸 없앨 거기 때문이죠. 이렇게 없앴고요. 지금처럼 경로를 일단 따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리고 경로에서 지금처럼 first child를 제거했어요. first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메모리 상으로 src와 alt를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서 새로 고침을 했고요. append를 제거하시게 되면 없어지죠. 실제로 이제 마크업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노드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노드를 만드는 거죠. 자, 이 기준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노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이제 생각할 필요 없죠. 끝부분에 붙이면 되니까 갤러리에 append, insert before 같은 경우에야 일단 앞에 부분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자, append child일 경우에는 그냥 붙이면 되죠. new node로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이시면 그러면은 경로가 붙어서 append 백호가 끝으로 가고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데 자, 이 구조를 조금 틀어서 조금 더 단순하게 잡아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 구조를 이렇게 주석을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자, 방법적인 부분들은 일단은 해당하는 요건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let 자, first child라고 먼저 봤어요. 봤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에 자, first element child라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자, 새로운 노드를 구했어요. new 노드를 구했고요. 여기서는 first child의 클론 노드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출력값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데이터까지 모두 복제가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갤러리 자, remove child 해서요. 일단은 첫 번째에 있는 걸 없애요. 이게 더 쉽죠. 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앞에 있는 건 원리적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하고 append 요거는 지금 이거는 지금 그 내용이네요. child에서 여기 제가 이제 잘못 봤습니다. child에 지금처럼 이렇게
new 노드를 붙이면 그러면은 이렇게 복제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잘못 봤습니다. 이거는 잘못 봤고요. 해당 기능은 아래쪽에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서 주석을 위로 걸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잘못 봤고요. 무조건 이제 지금처럼 첫 번째 노드를 복제해 버리고요. 자, 이렇게 버리고 그러면 여기서는 자, 첫 번째 노드를 일단은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노드를 복제했고요. 삭제했고요. 끝에다 붙이면 끝이죠. 그죠?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클론 노드를 사용하면 조금 더 단순하게 우리가 짤 수 있죠. 자, 이렇게 단순하게 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인서트 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레스 차일드를 구했어요. 지금처럼 자, 레스 차일드를 구했습니다. 레스 차일드는 자, 갤러리에 레스트 엘리먼트 차일드 해서 구했어요. 구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펄스 차일드도 구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앞에 노드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펄스 차일드 구했고요. 그러면 갤러리에 퍼스트 엘리먼트 차일드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새로운 노드를 만듭니다. 뉴 노드는 저희가 이제 끝에 있는 걸 앞으로 보내니까 해당하는 요건에 대해서 자, 레스트 차일드 클론 노드를 하는 거죠. 클론 노드 추로. 자, 끝에 있는 걸 일단 복제했어요. 복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에서 끝에 있는 걸 제거하는 거죠. 자, remove child로 지금처럼 제거했고요. 자, 레스트 차일드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이면 되는 거죠. 갤러리 지금 이제 해당하는 insert before라는 기능으로 자, 생성될 노드는 바로 new 노드가 되고요. 그리고 위치는 바로 지금처럼 first child 앞에 라는 기능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조금 더 단순하게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지금처럼 프리펜드 앞으로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 이미지 앞으로 배치가 되고 어펜드는 호랑이 이미지가 끝으로 가겠죠.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기능들은 저희가 이제 사용할 때 지금처럼의 이런 클론 노드라는 걸 사용해서 지금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푸터 배너의 기본적인 스크립트 예제를 3가지 정도 구현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활용 예제를 저희가 작성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